네, 안녕하세요. 가고싶다TV의 송태양입니다. 나무의 이해 오늘은 세 번째 편인데요. 나무의 이해 중에서도 우드슬랩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드슬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것들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절차들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우드슬랩은 플레인 소온으로 제재를 하고 제재가 된 나무는 건조의 기간을 거치는데요. 좋은 우드슬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조입니다. 건조는 자연 건조와 인공 건조를 같이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인공 건조를 하진 않고요. 자연 건조를 먼저 합니다. 대개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표준으로 잡고 있고 저희가 심재와 변재 설명을 드렸었는데 변재 쪽부터 서서히 마르기 때문에 변재 쪽은 많이 마르고 심재는 잘 안 마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만들어주고 나무를 적재하고 또 살대를 놓고 나무, 살대, 나무 이렇게 해서 계속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 놓고요. 그 상태로 바람길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건조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평형 함수율이 아주 많이 낮아지지는 않고 한 20%대에 머물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습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완전 건조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20% 정도면 우드슬랩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러니까 가구재로 만들었을 때에 갈라짐이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공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공 건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고주파 방식도 있고 습식 방식도 있고 또 자비법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인공 건조를 또한 2달 정도 이렇게 거치고 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드슬랩이 되는 거예요. 인공 건조를 거치고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자연에 어느 정도 약간 놔둡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울 때와 추울 때, 건조할 때와 습할 때가 두루 지나갑니다. 1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건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건조를 특별히 안 합니다. 1년 내내 습하기 때문에 우기 건기가 있긴 하지만 온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조를 안 하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건조를 더욱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우드슬랩을 가공하는 단계는 나무가 건조가 모두 완료되고 나면 바깥쪽에 있는 피죽을 먼저 제거합니다. 피죽을 제거하고 우리가 라이브 엣지라고 하는 바깥쪽 부분을 다듬게 되고요. 또 평면 부분, 평을 맞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평을 맞추기 위해서 대패 작업을 합니다. 대패 작업이 지나고 나면 갈라지거나 터진 곳들, 많이 갈라진 부분은 저희가 나비장이라고 해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따서 넣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투명 레진 혹은 또 검정색 레진 이런 것들, 또 뉴송 같은 경우는 톱밥과 본드를 적당히 1대1 비율로 섞어서 그 부분을 메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크랙이 나거나 또 하드우드 같은 경우는 벌레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맞추고 나서 다시 이제 샌딩기로 샌딩 작업을 해서 표면을 아주 고르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 다음에 저희가 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에 따라서 마감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마감도 중요한데요. 마감은 크게 나누면 우레탄 마감과 오일 마감이 있습니다. 소프트우드의 경우는 대부분 우레탄 마감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페인트로 보면 유성 페인트와 수성 페인트 같은 느낌인데요. 우레탄 마감을 하게 되면 쉬운 표현으로는 얼굴에 화장을 아예 입힌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한다 이런 느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도막을 형성해서 덮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코팅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점으로는 표면에 도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오염 방지가 탁월하고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스타벅스 테이블 같은 것들이 우레탄 마감을 한 방식입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나무는 아무리 제재를 했다 해도 계속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요. 이 부분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표면이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나무는 움직이고자 하는 작용이 있고 표면은 이걸 막으려는 작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망가졌을 때 다시 수선하거나 이런 과정이 좀 복잡하고요. 나무 특유의 질감 같은 것들은 만져지지 않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 수성이든 유성이든 어쨌든 바니쉬 처리라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오일이나 이런 왁스 마감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우드는 오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오일은 아까 화장을 한다기보다 스킨로션을 바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겉표면을 코팅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오일이 나무 속에 침투되었다가 나왔다 침투되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얇은 도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목재 속으로 흡수를 시켜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습도의 변화나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우레탄 마감에 비해서는 그 오염을 막는 것들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 그 우레탄 마감의 단점이 오일 마감의 장점이 되는데요. 나무 본연의 질감이라든지 만졌을 때 그런 촉감, 그리고 눈으로 볼 때에도 나무의 느낌이 훨씬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유지 관리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가구용 왁스라든지 가구용 오일을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뭐 반년에 한 번 정도씩 발라주면 어렵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나무의 표면에 거스러미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사포로 문질러주고 오일을 해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화학물질 같은 게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오염으로부터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드슬랩의 제재, 건조, 그리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들, 마감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 가구쉽다TV 창성가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우드슬랩에 대한 부분은 잘 설명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드슬랩의 제조, 건조, 또 가공, 마감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